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9월 21일 수요일입니다. 미국 금리 인상 연준 FOMC 직전이고요. 비트코인 18,900달러 마이너스 2.8%, 이더리움 1,300달러 마이너스 1.1%, 리플 도지코인 플러스고 에이다 솔라나는 마이너스고요. 9월 21일 새벽 3시 금리 인상 발표되고 75bp 인상 가능성이 여전히 높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75bp 나왔다고 해서 비트코인 롱 포지션 현물 바로 매수하시는 것보다 반드시 여기 점도표를 확인을 하시고 포지션 가져가시는 게 중요하다. 재차 이야기를 드립니다. 비트코인 직전 저점 18,200달러인데 최근 구간에 매수를 하셨다고 해도 반드시 18,200달러 부근에서 손절 라인 책정을 해두시고 안전 투자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9월 21일 FOMC 이후 다음날 22일 코스트코 어닝, 24일에는 추가 파월 의장 연설, 9월 25일 이탈리아 총선 등 시장에 악재가 쫙 깔렸습니다. 9월 21일 미국 금리 인상 75bp 시장 예상대로 하고 개인 믿고 시기로 비트코인 2만 달러까지 다시 반등 왔다가 개인들 이제 롱일 거야,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다음날 코스트코 어닝이나 파월 연설로 오히려 쭉 빠질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18,000달러 손절 라인 잡고 가도 큰 비중으로 투자하기에는 리스크가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금리 인상 직전인데 무엇보다 우리 리플 반등이 좋습니다. 리플 CEO 갈링하우스하고 CFTC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미팅 뉴스가 나오면서 리플 반등이 좋은 거고요. SEC에서 최소 비트코인은 상품으로 보고 있다면서 지난번 상원 청문회에서 이야기했고, 상품 선물 거래는 CFTC에서 담당을 합니다. 신생코인은 증권으로 분류되어서 SEC 규제를 받을 수가 있지만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이렇게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움직임 보였던 코인들은 상품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이더리움도 머지 업데이트 이후 추가 발행 물량이 스테이킹 이자 정도로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더리움도 상품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존재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이 시가총액 순위로 보면 리플인데 2017년 초창기에는 리플이 이슈가 있었지만 2018년부터 안정적인 리플 가격 보여주기 때문에 리플도 상품으로 분류되고 CFTC에서 관리할 가능성이 존재를 하는 거죠. CFTC 호재로 리플 600원까지 상승했다가 소폭 조정이 왔기는 하지만 FTX 거래소에서 리플 1억 5천 개 5,840만 달러치 리플이 개인 지갑으로 옮겨갔다고 뉴스가 났습니다. 리플 단기적인 움직임 9월 20일 미국 FOMC 영향은 받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리플 SEC 재판 종료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요. 11월 미국 중간선거 정치권에서도 선거에서 이기려면 캐시 현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금 흐름 좋은 코인 회사에게 특혜를 주고 규제 풀어주는 은밀한 뒷거래가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를 합니다. 리플 소속만 2년째 되고 거의 결과가 나올 때가 다 되어간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중경투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당장 리플 매수하기보다는 9월 20일 미국 FOMC 점도표 어떻게 나온지 확인을 하고 모아가면 좋을 듯 합니다. 비트코인 대폭 나오는데 리플만 반등 크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9월 20일 한국시간 새벽 3시 금리 인상 직전인데 패드워치 금리 인상 예상치는 75bp가 84%로 압도적이고요. 100bp 가능성은 16%로 크지는 않지만 약간의 가능성은 존재를 합니다. 노무라증권에서 9월 13일 미국 인플레이션율 8.3%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고 100bp 가능성을 예상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노무라가 맞출 수 있을지 중경투 가격들 함께 지켜보자고요. 미국 금융사들은 75bp 다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노무라 증권 예상처럼 100bp 서프라이즈로 나오면 시장에서는 16%밖에 반영을 안 했기 때문에 주식이나 코인 폭락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연말 12월에 미국 최종금리가 어떻게 될지 예상하는 연준위원들 점도표가 중요하고요. 시장에서는 4.5% 미국 기준금리 44.7% 가능성 보고 있고 4.25%는 39.2%로 4.5%가 약간 더 높습니다. 대신에 점도표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여기 패드워치 예상치도 빠르게 바뀔 수가 있고요. 12월 최종 기준금리가 4.5% 여기 비율이 확실히 올라간다면 미국 주식이나 코인도 하락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르게 4.25% 여기가 오히려 상승을 한다면 반등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미국 주식은 금리 인상 직전인데 전반적으로 하락은 했지만 하락폭이 크진 않습니다. 무엇보다 애플이 미국 금리 인상 하루 전 이런 와중에도 플러스 1.5% 상승을 했습니다. 나스닥이 양전했으면 애플 플러스 3% 이상 큰 상승이 났겠죠. 시가총액 1등 애플이 상승하니까 나스닥 전반적인 하락도 마이너스 0.
8.9%에 그쳤고요. 애플이 이렇게 주가 상승하는 것은 애플의 신제품 아이폰 14 프로 모델 판매가 매우 좋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한국은 9월 30일 출시가 된다고 예정 중인데 이미 출시한 미국하고 중국에서는 아이폰 14 프로 없어서 못 팔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폰 14 일반 모델 생산량을 줄이고 프로 모델은 10% 증산을 한다고 발표가 나왔고요. 아이폰 14 프로 모델이 일반 모델보다 30만원 더 비싼데도 판매량은 오히려 더 좋습니다. 여기 알약 모양 펀치홀 다이나믹 아일랜드라고 하는데 새롭게 혁신되고 기능이 추가되면서 여기 아이폰 14 프로 모델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하고요. 아이폰 14 프로 신제품으로 인해서 애플 주가 오르고 전체 나스닥 비트코인 하락을 애플이 막아주고 있다고 해도 무방할 듯 합니다. 또 다르게 생각하면 애플이 잘 팔린다는 것은 미국 금리 인상, 주식, 자산 가격 하락에도 일반 소비자들은 완전히 소비가 꺾인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는 견딜만 하다는 의미이기도 할 듯 하고요. 글로벌 중산층 소비 지출 지표 확인 가능한 9월 20일 코스트코 어닝이 있는데 3분기 어닝까지는 매출이 잘 나올 가능성이 존재를 하고요. 한국 시간 9월 23일 발표가 됩니다. 애플이나 테슬라 매출만 보더라도 전반적인 소비는 줄여도 괜찮은 제품은 계속해서 구매를 한다는 거죠. 코스트코 3분기 어닝 예상 EPS나 매출치를 보면 2021년 작년 9월 3분기 어닝에 비해서 예상치가 더 높게 측정이 되고 있고요. 매출만 봐도 71빌리언으로 작년 9월 61빌리언보다 10빌리언이나 더 높은 수준입니다. 전반적인 상품 가격이 상승했어도 소비자들 계속해서 지출을 한다는 거죠. FOMC 점도표하고 코스트코 3분기 어닝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나스닥 QQQ를 보면 여기 삼각 수렴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존재를 하고요. 당장에 비트코인 14,000달러 폭 나오고 나스닥도 크게 하락을 하려면 연준의 이번 금리 인상 가지고는 부족할 듯하고 실물 경제가 확실히 꺾이는 게 필요할 듯하죠. 아이폰 14 신제품 아무리 좋더라도 소비자들 지갑 얇아지고 구매를 미루고 마트 내 지출도 오히려 줄어든다면 그제서야 주식이나 코인 바닥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하지만 애플 주가 반등 오는 것만 봐도 단기에는 쉽지 않다 생각이 듭니다. 금리 인상 코스트코 어닝까지만 큰 문제 없이 버텨주면 나스닥도 충분히 여기서 반등이 나올 수가 있고요. 나스닥 반등하면 비트코인, 알트코인도 상승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검은색 추세선까지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 존재를 하고요. 그런 다음 10월까지 횡보하고 3분기 미국 기업들 실적 발표되고 난 다음 추가 상승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하락으로 할지 완전한 방향성이 결정날 듯 합니다. 1994년 자이언트스텝 중경투가 예시로 이야기를 많이 드리는데 1994년 2월부터 금리 올려서 94년 8월 4.75%까지 미국 기준금리가 상승을 했습니다.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인상한 미국 금리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이지만 당시에도 6개월 만에 금리를 많이 올렸고요. 하지만 전체적인 움직임을 보면 당장에 금리 올려서 주가 하락은 했지만 미국 기업들 어닝 나올 때 오히려 반등 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분기 어닝 나오고 저점에서 강하게 반등을 했고 10월 미국 3분기 어닝에서도 다시 상승을 했고요. 금리를 단기간에 많이 올렸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선반영에 하락은 했지만 7월하고 10월 두 개 분기까지는 미국 기업들 실적이 잘 나와서 주가 반등 오고 잘 버텼다는 의미가 될 듯 합니다. 그러다가 12월 미국 4분기 어닝 시작이 될 때부터 대폭락을 했고요. 금리 인상 이후 첫 번째, 두 번째 분기까지는 어닝이 잘 나왔지만 세 번째 분기부터는 기업들도 높아진 금리 인상과 원가 상승을 견디지 못하고 실적도 나쁘게 나오고 주가도 폭락을 한 거고요. 아이폰, 애플 잘 팔린 것과 마찬가지로 9월 13일 발표된 미국 인플레이션율 디테일 수치를 보면 여기 세틀 거주 비용 상승세가 여전히 높다 볼 수 있습니다. 2월 0.5%부터 계속해서 0.5% 아래까지 떨어진 적이 없고 0.7% 8월에 추가로 더 상승하면서 미국 내 월세 주거 비용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마찬가지로 서울 아파트 월세 가격 100만원 이상 거래량을 보면 올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보다 한국의 전세 비중 줄어드는 것도 있겠지만 대출 금리가 상승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월세 가격도 올린다는 의미가 될 듯 하고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대출 부담 커지기 때문에 월세 가격 올리는 거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아직까지는 현금이 있기 때문에 월세 가격이 올라도 부동산 구매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월세 사는 게 더 낫다는 의미가 될 듯 하고요. 하지만 미국 주식이나 코인이 반등이 오려면 여기는 월세 가격, 거주 비용이 확실히 꺾이는 게 필요합니다. 미국이나 한국 계속해서 금리 인상하고 집주인들도 계속해서 월세 가격 올릴 수는 없고요. 결국에는 대출 이자 부담 커지기 때문에 아파트 부동산을 매각하고 월세 가격도 안정화되면서 횡보하는 2017년부터 2018년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면 미국 주식이나 코인 반등도 크게 나올 가능성이 존재를 하는 거죠. 연준도 더 이상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는 시그널 줄 수가 있는 거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